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괴와 태괴. 예, 주역의 순서상은 태괴가 먼저입니다. 태와 비인데 편의상 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비와 태의 괴사를 제가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비와 태괴의 경우는 그 괴사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 괴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괴사를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의 괴사는 이 비지비인이라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태괴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글씨를 써놨죠. 비의 공동체, 태의 공동체. 뭐냐면 이 비괴와 태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막히는 경우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기가 막히는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의 공동체가 있고 반대로 소통이 잘 돼서 태평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지요. 사람은 그 혼자 잠자는 시간 아니면 뭐 명상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눈을 떠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뭐 어디나 그 이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는 그 소통이 잘 돼서 아주 태평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통이 안 돼서 말이 막히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주역의 관점은 두 개가 대대기 때문에 태의 공동체가 반이요 비의 공동체가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지금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잘 구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주역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사의 조언이 나와 있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비의 공동체 안에는 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의 공동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비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 예의를 갖춘 사람은 섣불리 나서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도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또 신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섣불리 말을 하지 않는 반면 비인들은 뭐 그냥 경우 없이 나서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이 숫자가 적더라도 그 공동체의 흐름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의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인은 아닐 텐데 그 비의 공동체는 그 비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인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하면 이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대왕소래 그리고 소왕대래, 이 태와 비는 딱 구분이 되는데요. 비는 대왕소래, 태는 소왕대래인데 뭐냐 하면 불리한 것은 군자가 정해서 크게 가고 작게 오는 것이다. 대왕소래, 크게 가는데 작게 돌아온다. 이 군자가 자꾸 크게 내주는데 돌아오는 것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군자가 정하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주역에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정하다는 것은 올곧은 태도를 굳게 지킨다는 얘기죠. 사람이 곧바르다, 사람이 올곧다. 그게 바로 사람이 정하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정한 사람이죠. 올곧은 사람이고 그 올곧은 태도를 좀 자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올곧은 태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자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도 군자가 정하다 보니까 올곧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선의로 대해야 된다, 뭐 성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비인인데도 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크게 내주면 돌아오는 것은 작게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의 공동체라면 군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취지가 이해되시죠? 반대로 태의 공동체라면 태의 공동체에는 비인이 없습니다. 태의 공동체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공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들, 그리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주역이 뭐라고 하냐 하면 소왕대례죠. 소왕대례. 작게 가고 크게 온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군자가 평소 하던 대로 뭔가를 내주면 내준 것보다 더 큰 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가고 항상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길하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그 주역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길하고 흉함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흉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역은. 그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읽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흉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굳이 읽을 필요 없죠. 길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역을 읽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의 공동체라면 군자가 뭐를 자꾸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게 내주는 것은 작은데 돌아오는 것은 크기 때문에 군자에게 유리하겠죠. 여긴 불리하다고 했고 이러면 군자에게 유리하겠죠. 태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길하며 형통할 것이고 반대로 비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면 군자에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가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꾸 내줘야 되고 뭐냐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게 뭔가를 내주면 시너지가 나서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의 공동체에 있다면 비인과는 말을 섞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군자가 이 고지고대로 평소 하던 대로 자꾸 뭔가를 내주면 큰 것이 가도 그보다 항상 작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자가 이 판단을 잘 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지지요. 그게 길흉이 행동에 달려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태교회와 비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여러 공동체에 항상 그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어느 공동체인가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가 비의 공동체인지 태의 공동체인지를 구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그 경우에 맞게 처신을 달리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공자님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맞죠? 이 말이 아까 그 태의 공동체, 비의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람이 비의 공동체에 있으면 보시죠. 사람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대왕소래입니다. 크게 내줘도 항상 작은 것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의 공동체는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비인과 말을 섞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내주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뭐 들어보면 뭐 거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온 바로도 그렇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살았는가를 돌아보시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아마도 그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바삐 쫓기기 때문에 이렇게 찬찬히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희망 편향. 예, 여기 써볼까요? 그래서 희망 편향적이라고 보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보기보다는 희망적으로 보고, 예. 그렇지 않나요? 뭐 보시는 분마다 다를 텐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희망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은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려 하기 때문에 사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그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고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희망 편향적이라는 게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런 것은 긍정적인 작용인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비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여기가 비애 공동체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일찌감치 발을 빼거나 자기를 지키는 행동을 하면 좋은데 희망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도 그냥 그 희망적으로 희망적인 모습으로 미화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이 비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여기 있죠.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이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죠.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 냄새에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오래되면 악취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좀 느낄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느덧 동화돼서 그 악취를 맡지 못하지만 이 비린 생선 냄새가 몸에 배서 자기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냐하면 원천우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다산 선생님 편지죠. 예, 그 일전에 그 강의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쓴 편지인데 그 뭐냐하면 이 세상을 고난의 세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말이니 진정으로 도를 아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다산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원천우인이 뭐냐 하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불원천 불우인한다. 나는 그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사람이면 이렇게 하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애 공동체에 속해서 그 사람이 무감각해져서 살다 보면 아까 나왔죠. 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사람 그 악취에 동화돼서 악취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애 공동체에 속해서 그 나날이 삶이 피폐해지면 결국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결과에 몰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삶이 힘들면 결국 하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고 그런 말은 그 도를 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죠. 예.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죠. 태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태의 공동체. 태의 공동체에서는 작게 가고 크게 온다고 했죠. 태의 공동체에서는 그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자꾸 뭔가를 내주면 더 큰 것이 돼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삶이 즐겁겠습니까? 삶이 아주 즐겁고 아주 생산적이겠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태의 공동체에 속해서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면 할수록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큰 것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삶이 즐겁고 이 세상이 즐거운 곳이겠습니까? 여기 태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비의 공동체와 태의 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그 젊은이들에게라면 이 가르침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 듣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각지 못하고 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비결이라고 써놨는데요. 성공의 비결. 태와 비 이 괴는 그 괴사 짤막한 그 두세 줄의 괴사가 저는 그 성공의 비결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 자공이 그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인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자가 그 일을 잘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연장을 예리하게 하듯이 올바른 나라에 거해야 한다. 먼저 어떻게 하면 인을 행한다는 거는 그 유교의 최대 덕목이죠. 그 유교의 최대 덕목을 잘 행하려면 유교에서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올바른 나라에 거해야 한다. 그 나라 대부 중에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그 나라 선비 중에 어진 사람을 버텨야 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기술자가 그 일을 잘하고자 하면 먼저 그 연장을 예리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의 최대 덕목인 인을 행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해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왜냐? 기술자가 이 무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주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그리하면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그리하면 머무르면서 애쓸 곳이 아닌데 거기서 머물러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비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비공동체라는 거는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니죠. 거기서는 뭔가 도모할 게 아니죠. 자기를 비인과 말을 섞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자기 거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켜야 하는 곳인데 거기서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고 공자님께서는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고 애를 쓰면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동체라면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비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필시 욕됨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해보면 그런 거죠. 보통은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노력할 곳이 아닌데 거기서 노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공동체인가? 태의 공동체죠.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가? 비의 공동체라면 거기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이름의 욕됨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걸 구분해야 된다. 주역의 가르침이고 공자님의 그 가르침인 거죠. 예. 이 공자님의 가르침 이 같은 취지라는 거 아실 수 있겠지요. 그 인을 행하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거라는 얘기죠. 기술자가 일을 잘하려면 먼저 그 연장을 예리하게 하듯이 예. 노력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젊은 분들에게. 왜냐하면 노력을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두 번째,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먼저 할 것은 연장을 예리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자로 치면. 근데 그게 이 선비라면 무엇이냐? 올바른 나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섬겨야 하고 어진 사람을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태의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태의 공동체인지 비의 공동체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이고 노력을 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 내가 노력을 할 만한 곳에 있는가? 그 판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예. 이게 이 태와 비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